15일 나온 정부의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놓고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름 아닌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해서 공분을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다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또 이혁원 금융위원장까지 자신들이 이번에 주도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갭 투자 방식 등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내놓은 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을 설계하고 또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진 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이 서울 고가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를 뿌리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이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이 핵심 관료들은 서울, 강남 등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방식도 이 국민에겐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이 갭 투자 등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입니다. 이 차관은 앞서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부인은 갭 투자 방식으로 이 현재 최고 호가 40억 원을 넘어서는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본인들은 이미 가졌으니까 남들은 갖지 말라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 언급했지만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인 김용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또 부동산 세제 개편에 키를 쥐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금융당국의 수장이죠. 이혁원 금융위원장까지 모두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는요. 앞서 논란이 됐던 이 이상경 국토 차관까지 더해서 이들 4인방을 민심에 불을 지른 부동산 4인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 정책실장의 경우 현재 서울 서초구에 146제곱미터, 44평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김 실장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이 2000년 당시는요. 김 실장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기 직전이었고 김 실장 부부는 이 공동 명의로 극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이 입주권을 4억 원대에 구입을 한 뒤에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서 미국 근무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금지돼 있죠. 재건축 입주권, 그러니까 이른바 딱지라고 불렸던 그걸 사들였다는 건데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적용한 이 다면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리고 실거주 의무 위반 여기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야당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게는 규제를 들이대면서 정책 설계자 본인들은 예외를 누리고 있다며 이 정책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에 김 실장은 뉴데일리에 이 당시 법과 제도에 충실히 따랐고 해외 파견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현행 기준을 과거 사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가 과거 입주권 형태로 강남권 재건축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이 도덕적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혁원 금융위원장은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 개포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획재정부 선후배 사이인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2013년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우선 이 구 부총리의 경우에는 당시 아내가 경매로 약 9억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후 구 부총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 4채 중 이 해당 개포동 아파트 한 채만을 남겼고요. 이 아파트는 개포 대장 아파트로 재건축됐고 현재 45억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까진 한 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혁원 위원장의 경우 대출과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같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한 2013년 당시는 이 위원장이 이 주 제네바 대표부 재경관으로 부임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위원장은 전세를 끼고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이 해당 아파트를 8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역시 재건축 이전엔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가 최근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획재정부 선후배 사이 두 사람의 부동산 문제는요, 이제 각자의 인사청문회 때에도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죠. 네, 당시 이 야당의 문제 제기 그리고 두 사람의 해명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 레버리지, 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후보자의 본인의 기준으로 하면은 부동산에 관한 한 바람직하지 않는 처신을 하신 겁니다. 주로 자산 정식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막 이런지는 않았고요. 당시 2013년에 그래서 그런지 공공연하게 이렇게 기사로도 그 주공지 1단지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공직자로서 충분히 아셨을 텐데 거기에 구은철 장관도 그렇고 후보자님도 그렇고 들어가서 누가 봐도 사실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하면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것이 저는 매우 공직자로서는 부도덕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 평생 집 한 채고요. 조금 더 모은 돈을 해서 그 형편에 맞게 2번 옮겼고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고 평생 거기 계속 있을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폭풍은요, 국정감사장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국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서 벌어졌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 서울 서초동 아파트 2채 보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지명 과정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155제곱미터, 그러니까 47평형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값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건 위선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실거주하고 있다,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제 국감에선 추가로 야당의 재산자료 요청에 의해 이 원장이 아파트 2채와 함께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 각각 상가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원장 스스로 보유한 재산 규모가 300억에서 400억 원대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를 2채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서 되게 좀 위선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2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뭘 처리해? 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재산 내역을 좀 내라 했던 부동산만 내시는데 재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세요?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아마 300에서 400 사이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초강경 부동산 규제 대책을 놓고서 지금 여론의 반응,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욱 불을 지르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정책을 주도한 그 핵심 정책 담당자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든지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또 국토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또 구매한 방식이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갭 투자,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샀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더욱 이제 실수요층의 그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정책을 주도한 고위 인사들은 이미 자신들은 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요지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염장을 지르는 그러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서는 이분들은 제가 지금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이 경제 고위의 관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집들을 산 것이 아마 10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제부처의 중견 간부로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사무실이 과천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이 강남 쪽에 아마 주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목돈이 없다 보니까 아마 갭 투자를 한 모양인데 이러한 시한적인 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우리 기자님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투기로 가는 돈을 이렇게 생산적인 쪽으로 이 금융시장으로 내몰면서 주가를 상당히 부양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관건은 앞으로 지금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